우리가 이렇게 뉴런부터 시작해보자고. 뉴런이지? 자, 뉴런이라고 하면 이거 신경세포라고 해요. 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포가 만들어져가지고 기관을 구성하고 기관계를 구성하고 내 몸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 이제 자극을 전달하거나 전도하는데 특화된 세포, 그걸 우리가 신경세포 또는 뉴런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말했지만 기능 자체가 자, 기능 자체가 얘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자극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기능을 수행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전달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다른 놈한테 던져주는 거고, 전도라는 개념은 그 내부에서의 어떤 확산 같은 그런 개념이지. 그지? 열려다가 전달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뉴런이라는 게 이제 이런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나 기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다른 세포하고 다르게. 잠깐만. 그거 기능장을 확인을 해보고 되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을 할 게 뉴런이라고 하는 거 먼저 구조부터 보자. 자, 뉴런의 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뉴런을 하나 그려보면 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구조. 그래서 크게 한 3개 정도의 파트로 구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여기 부분, 자, 여기에 보면 핵도 존재하고 미토콘드리아, 자, 세포 속에 들어있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 자, 그럼 뭐 골지체, 속고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자, 여기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신경세포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물질 대사도 일어나고 신경이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요 위치에는 핵이나 자,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MT라고 얘기를 할게. 자,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뻗어있는 이 부분은 축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축삭이 있으면 여기 끝부분이 있을 거고, 축삭의 말단부.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에 보면 자, 여기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뭔가 뻗어나와가지고 어떤 외부 자극을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돌기들을 우리는 가지돌기. 자, 이때 가지가 나뭇가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뭇가지 같이. 그래서 이건 이제 옛날에 쓸 때는 한문으로 뭐라 그랬냐면 수상돌기라고 불렀어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수상돌기. 자, 그럼 이 가지돌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외부 자극을 수용하는 거예요. 꼭 외부 자극이 아니라 자극의 수용. 자, 수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받아들인다는 뜻이지. 그지? 받아들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축삭에서는 자, 외부에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축삭을 통해서 자극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부분, 이 끝부분은 우리가 축삭의 말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축삭의 말단은 자극을 다음에 연결된 어떤 근육이나 다른 신경세포한테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 기능적으로 보면 여기는 자극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 신경세포의 기능들을 이제 조금 더 연결을 시킬 건데 외부 자극을 수용해야 돼. 자, 근데 이때 어떤 자극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자극은 자, 어떤 물질이 와서 이를 툭 하고 건드려준단 말이에요. 건드려주면 자, 우리 신경이라고 하는 거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을 빠르게 전달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데 유리할까? 천천히 전달하는 게 유리할까? 빠르게. 자, 그래야 내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거나 갑자기 뭔가 나한테 확 날라오게 되면 피해야 될 거야. 빠르게. 그지? 그래서 이걸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신호로 바꿔서 전달합니다. 전기신호. 그래서 자, 이 자극을 받게 되면 이런 자극들을 전부 다 전기신호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전기신호가 발생을 하고 막전이가 발생을 한다. 자,
수용기 전이가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압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수용기 전이라 그러면 이제 자극을 수용할 때 나타나는 막전기의 변화 그런 뜻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게 확산이 돼가지고 이 전도 과정에서는, 자, 여기서는 이런 어떤 전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 축삭에서 나타나는 전기적인 변화를 우리는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활동전이가 발생을 해서 자극을 전도한다. 자, 그럼 이제 자극을 다른 신경이나 근육세포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뭔가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그 물질을 분비해서 다음번 신경이나 근육세포한테 내가 이런 자극을 받았으니까 너도 좀 알아둬라고 정보를 주는 거야. 자, 그럼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얘네가 자극을 전달할 때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걸 분비해. 자, 그럼 요 그림 하나에다가 지금 내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적었잖아. 그지? 자, 이런 부분들이 얘네가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길쭉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 이거 세포 전체의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 축삭이 길게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세포 크기가 크단 말이야. 자,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서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세포가 신경세포야. 이거 만져볼 수도 있어. 축삭이 워낙에 굵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우리 허리에서 나와가지고 다리 쪽까지 쭉 뻗어있는 좌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있거든. 그 신경이 굉장히 굵어. 그래가지고 만져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하나의 세포가 발끝 쪽까지 뻗어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길게. 자, 그렇게 뻗어있는 신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 이렇게 가늘고 길게 뻗어있기 때문에 어떤 표면적이 넓어지는 그런 구조 변화가 나타나서 세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 자, 이게 이제 신경세포의 구조에 대한 거고, 간단하게 기능까지 이제 연결을 좀 해봤어. 자, 그 다음에, 자, 뉴런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종류를 좀 구별해 보는데, 이 뉴런의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 첫 번째로 뭘 구별해 볼 거냐면,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구별하는 방법. 자, 첫 번째 구별법은 수초의 임무, 마리집의 임무. 자,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게 여기 축삭 부분에 마리집이 있는 세포가 있고 없는 세포가 있어. 그래서 자, 처음에 마리집이 없는 세포, 민마리집 신경. 감기 걸렸어? 언제? 금요일에? 그럼 며칠 안 됐네. 한창 지금 바이러스가 뿜어내고 있는 상황이네. 나랑 첫날 만났는데. 자, 요거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마리집이 없어. 자, 그래서 이 마리집이 없기 때문에 자극이 전도되는 속도가 조금 느려, 얘가. 마리집 신경에 비해서. 그래서 자, 이런 주로 민마리집 신경이 분포하는 거는 주로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그 연합뉴런들 쪽에서, 연합뉴런의 일부에서 그런 일부가 민마리집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극을 전도하는 전도 속도가 조금 느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마리집이 없는 게 있으면 마리집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마리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마리집이 있어. 자, 그러면 이런 마리집 신경은 이런 거 이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신경, 우리 운동뉴런이라든지 감각뉴런이라든지 다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걸 제외한 민마리집 신경 일부를 제외한 자, 대부분의 신경이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데 운동유형 그다음에 뭐 감각유형 셀프화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 이렇게.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전도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게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는 도약 전도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빠르다. 자, 그러면 우리 마리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야. 그래서 마리집이라는 걸로 이제 신경세포가 돌돌돌 말려있게 되는데 우리 교재 그림에 하나 나와 있을 거야. 교재 그림에 보면 거기 124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지? 그지? 자, 신경세포에 어떤 축삭이 이렇게 있으면 가늘게 축삭이 있으면 여기를 마리집이 감고 있는데 어떻게 감고 있냐면 우리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 자, 내가 이 손가락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감는데 한 바퀴만 돌리는 게 아니라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해가지고 한 20바퀴 정도를 돌렸어. 자,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좀 두꺼워져 있겠지. 그런 것처럼 세포 하나의 세포가 여기를 이게 가늘고 길게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서 길게 늘어나서 여기를 감기 시작할 거야.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 단면을 그리는 세포 한 개. 자, 여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리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 세포가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진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자, 두꺼워진 부분도 있고 안 말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랑비의 결절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말고 있다 그랬는데 어떤 세포가 이 마리집을 구성을 하냐면 자, 우리 신경계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을 거야. 그지? 자, 우리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잖아. 우리 말초신경계는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운동이론 같은 게 포함이 되고 중추신경계의 세포들이 모여서 체계가 되는 우리 뇌 같은 줄을 만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게 중추신경계에도 분명히 마리집이 있는 세포가 있을 거고 신경세포가 말초신경계 쪽에도 마리집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중추신경계의 마리집을 구성하는 세포하고 말초신경계의 마리집을 구성하는 세포가 좀 종류가 다르더라고. 자,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자, 일단 먼저 말초신경계에 있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외워둬. 말초신경계에서 마리집을 구성하는 세포는 슈바른 세포야. 자, 이게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축삭이라고 하면 이 세포가 뭐라고? 이게 슈바른 세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돌돌돌돌 말고 있는데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자, 핵을 염색하는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보면 핵이 하나가 염색이 돼.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마리집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게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슈바른세포하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건 좀 이따가 생각나면 바로 얘기해 줄게. 자, 그럼 봐. 지금 이렇게 랑비의 결절이 있는 부분, 축삭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마리집에 둘러싸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마리집에 둘러싸인 부분에서는 어떤 막전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막전이 변화가 관찰이 안 되고 막전이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않는다 X라고 표시하고 이 랑비의 결절이 있는 부분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 막전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삭이 길게 있으면 랑비의 결절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만 활동전이가 반짝하고 나타나고 또 반짝하고 이런 식으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도를 마치 뭔가 이렇게 말이 점핑하듯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약 전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이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민마리집 신경하고 마리집 신경이 있는데, 자, 우리 그 전도 속도, 자, 요 밑에다가, 자, 요 아래다가 이어서, 자, 뭘 하나 비교하냐면 전도 속도를 비교해보죠. 자극이 전도가 될 때 속도는 마리집 뉴런하고 민마리집 뉴런을 비교하면 도약 전도라는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민마리집 뉴런이 훨씬 빠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기 배울 때 도선에서 어떤 저항의 크기 나타낼 때, 자, 도선의 직경이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저항은 커진다. 그런 것처럼 이 신경의 축삭도 전기 신호가 전도가 되고 전달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직경하고 관계가 있어. 그래서 자, 똑같은 조건이다. 만약에 같은 마리집 뉴런이라면 축삭의 직경이 클수록 전도 속도가 빨라져. 이게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신경 교색도 아니고. 희소 돌기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 자, 이런 세포가 있는데, 자, 요거 이렇게 CF로 표시한 거 비교만 하라고 지금 알려준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만 나온다? 휴반세포라는 이름만 나올 거고, 희소돌기세포라는 건 아마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야. 학교에서도 아마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 됐지? 자, 일단은 우리 뉴런의 종류를, 자, 먼저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해가지고, 자, 전도 속도까지 연결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뭘 볼 거냐면 기능에 따라. 자, 뉴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축삭을 그냥 선으로 표현할 거야. 자, 이렇게 축삭이 이렇게 있으면, 자, 원래 한쪽 끝에 신경세포체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얘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중간 어림에 이렇게 하나가 발달되어 있어. 여기 헬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신경세포체. 자, 이런 세포가 하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형태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또 일반적인 형태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신경세포체가 되는 거지? 그지? 핵도 있고 신경세포체, 얘도 핵을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자, 이 길게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축삭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가만히 봤을 때 요거 하나만 구조가 약간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다른 애가 뭐다? 이걸 감각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자극이 전달될 때는 감각 뉴런의 축삭 말단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이렇게 자극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오른쪽으로만 전달돼야 돼. 지금 요 그림이죠. 자, 그러면 이 감각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뉴런은 우리가 연합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90도로 그렸을 때 이 연합 뉴런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 제일 끝부분에, 자, 여기 부분에 어떤 근육이라든지 그런 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신경세포가 있다 그러면 얘를 운동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감각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할 때는 이 앞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 뒤에, 자, 이런 근육 같은 걸 우리는 효과기라고 합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적당한 효과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 뉴런으로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을 감각기관. 자, 눈에 보면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광기용이라고 하고 눈을. 그 다음에 우리 코에는 냄새를 맡는 후각 같은 게 있잖아. 자, 그런 걸 통해서 들어간 어떤 정보들이 감각 뉴런을 통해서 연합 뉴런으로 전달되는데 보통 이렇게 연합 뉴런은 우리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입니다.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감각 뉴런은 우리 몸의 외부에서부터 몸의 중심 쪽으로, 우리 중추가 있는 쪽으로 자극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 왜 원운동 같은 거 할 때 원심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자, 등속 원운동을 할 때는 원심력하고 무슨 힘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 구심력. 자, 그러면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심 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뉴런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구심성 뉴런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거 바로 답이 나오네. 자, 운동 뉴런은 중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의 바깥쪽에 있는 외부 쪽에 있는 근육 쪽에다 자극을 전달하기 때문에 원심성 뉴런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 그림을 가끔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줄 때가 있느냐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줘가지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신경세포체가 있고, 자, 이렇게 축삼이 있고, 신경세포체 있고, 자,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자, 얘가 연합으로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자, 신경세포체가 한쪽에 작게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이고, 자, 항상 연결할 때는 축삼의 말단에서만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자극은 이렇게 전달이 돼요.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자, 어떤 게 감각뉴런이고 어떤 게 운동뉴런인지를 빠르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림만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뉴런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걸 쭉 설명을 한 거고, 자, 아까 내가 여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자, 이 신경세포 내부에서 어떤 자극이 전도가 되거나 자극을 받아들이거나 했을 때는 얘네들은 전부 다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빠르게 전달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더 빠르게 전달하려고 뭘 가지는 거야? 마이집 같은 걸 가지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전기신호로 바뀌는 과정을 좀 우리 알아보자. 좀 지우고 자, 자극을 전도하는 과정. 자극의 전도. 자, 먼저 우리 막전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왜 막전이가 생기는지부터 시작해봐. 자, 이 막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전기 현상 같은 거 마치. 그래서 신경세포에 어떤 세포막이 있으면 이 막을 연결해서 안쪽 바깥쪽에 전류가 다르게 발생돼. 어떤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흐름이 왜 생기느냐면, 자, 이제 하나의 세포가 있을 때 이제 모식도를 하나 그려보자. 자, 세포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세포막이에요. 자, 이 세포의 세포막에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존재해요. 나트륨 칼륨 펌프. 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서, 자, 얘는 ATP를 쓰면서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 자, 이거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나트륨을 칼륨을 같이 이동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얘는 ATP를 손으로
ATP를 소모하면서 계속해서 세포의 바깥쪽으로 나트륨을 퍼내는 거예요. 자, 이거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 계속해서 퍼내고 안쪽으로 칼륨을 계속해서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세포는 이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세포의 바깥쪽에는 나트륨 농도가 높고, 자, 세포의 안쪽에는 칼륨 농도가 높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막전이가 형성될 때 첫 번째 막전 형성에 기여하는 게 누구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야. 이렇게. 그래서 자, 얘가 작동을 시작을 하면 나트륨이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유출되고, 자, 동시에 칼륨은 유입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펌프가 작동하는 건 능동성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온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이 펌프가 계속 작동을 하게 되면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에 맞고 칼륨은 안쪽에 맞는, 자, 이온의 불균등 분포가 나와요. 자, 이렇게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상태는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 낮은 상태. 자, 정돈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엔트로피가 높은 거야? 아니면 섞여 있는 게 엔트로피가 높은 거야? 무질서한 거. 그지? 자, 그럼 이거는 질서 있게 바깥쪽에 나트륨을 쫙 모아놓고 안쪽에 칼륨을 쫙 모아놓은 거야. 자, 이거는 엔트로피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야. 그럼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이거 변화가 나타나겠지? 그러면 이 바깥쪽에 많은 나트륨들은 이제 무질서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고, 칼륨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될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가 형성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온들은 막에 대한 투과성이 워낙에 좀 낮기 때문에 얘네가 이동을 하려면 통로 단백질이 필요해. 그지? 그래서 자, 통로 단백질이 작용을 해가지고 나트륨 이온들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자, 만약에 나트륨 이온 하나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나트륨 이온 하나가 들어온다 그러면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안쪽이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를 띈 게 하나가 쏙 들어왔으니까. 그지? 자, 그리고 동시에 칼륨 이온은 얘는 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 이렇게. 안쪽에 칼륨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럼 칼륨이 빠져나가게 되면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이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되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두 개의 이온이 서로 반대쪽에, 안쪽에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아서 나트륨은 들어오고 칼륨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내가 여기다가 전류계를 딱 꽂아놓고 또는 전압계를 꽂아놓고 전압을 측정을 해보니까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 상태가 유지가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흐름이 더 많다는 얘기야? 나트륨이 칼륨이. 자,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1만큼 작용하면 얘는 40배만큼 이온을 더 많이 통과시켜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칼륨이 평상시에도, 자, 이건 항상 열려있는 어떤 통로들 두 가지가 있는데 칼륨 통로가 훨씬 더 많이 분포해요. 이 주변 세포만. 그러다 보니까 칼륨의 흐름이 더 많이 나타나서 얘가 거의 무시가 되거든요. 분명히 들어오는 건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막전이가 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자,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가 형성이 되고 이온의 출입이 발생을 하는데, 자, 칼륨의 투과도가 칼륨 투과성하고 나트륨 투과성 중에서 통과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칼륨 통과량이 훨씬 더 많단 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일부가 많이 빠져나가고 얘는 조금밖에 안 들어오니까 내부가 바깥쪽보다 막전이가 낮아진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전이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자, 대략 마이너스 한 70mV 정도에서
휴지막 전이를 형성한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지금 이 휴지막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외부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지금 뭐 어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신경세포에서 측정할 수 있는 막전이를 휴지막전이다.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그냥 멈춰 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는 휴지막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거 두 개만 다시 이름 써보자. 이거하고 이거. 자, 얘는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위에 거 나트륨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지. 그래서 이거를 나트륨 통로라고 해. 나트륨 채널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칼륨 통로. 성은 화학도 하니? 화학도 해. 그럼 이온의 크기 비교할 수 있겠네. 누가 더 크다? 야, 그건 알아야지. 주기율표 외우고 있잖아. 1번부터 20번까지 정도. 그지?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같은 세로줄, 족이라고 하잖아. 세로줄에서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의 크기는 점점 커져. 왜 커진다?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그지? 자, 지금 네가 옷을 하나, 이거 지금 그 라운드 티 같은 거 하나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위에다가 점퍼를 입고 또 두꺼운 점퍼를 또 입고 하다 보면 네 몸이 점점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아래쪽에 있어? K가. 칼륨이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더 많아. 그럼 얘가 더 크기가 큰 거네. 그럼 얘가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는 통로가 더 큰 통로가 열려 있겠네. 그지? 그러면 큰 통로이기 때문에 아, 그럼 여기는 나트륨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한 거잖아. 그지?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이런 통로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 자, 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단백질로 만들어진 것 중에 효소라는 거 알고 있지? 효소.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다고 배웠을 거란 말이야. 기질 특이성이 뭐지? 효소 입체구조라는 기질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자, 입체 구조에 맞는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야? 효소가 입체 구조에 맞는 물질을 선택할 수 있고 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입체 구조가 안 맞으면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나트륨하고 칼륨이라는 물질, 저 그냥 우리 원자는 동그란 공 같은 건데, 그리고 전하량도 플러스 1 플러스 1 똑같은데 색깔이 다른가? 구조가 다른가? 껍질이 하나 더 있다는 차이 같은 거 없잖아. 근데 얘네들은 핵 속의 전하량이 각각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돼서 이 통로가 우리 이온 통로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 그냥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은 굴을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지가 않고 이 입구 부분이 이렇게 딱 닫혀 있어. 닫혀 있어가지고 이게 한 10여 년쯤 전에 이제 그 연구가 돼가지고 논문으로 발표가 된 건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소이온 같이 작은 이온들은 이런 통로가 있으면 다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못 지나간단 말이야. 그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이론이 밝혀진 거야. 뭐냐면 저 핵 속에 들어있는 전하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크기 같은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가지고 자기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에 이게 딱 접촉을 하게 되면 통로가 열려가지고 딱 요게 지나갈 만큼만 열리는 거야. 자, 그러면 나트륨이 여기 와서 딱 부딪혔다 통로가 아예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칼륨 통로다 그러면 칼륨이 왔을 때만 통로가 열려서 얘를 통과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면 또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앞으로 우리가 통로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건데 채널이나 통로라는 표현을 쓸 건데 자, 이런 것들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 통로가 돼요. 두 개가 다. 자,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만 이동할 수 있고 칼륨 통로는 칼륨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되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막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자, 활동적인 대한 것을 뭐 해야 되나? 분석 상태 얘기를 했지. 자, 그럼 이제 이 상태 휴지막전이가 이제 형성이 됐을 때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극 상태라고도 불러요. 분극 상태, 휴지막전이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이거를 분극 상태라고도 부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상적으로 나누어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우리 활동전이라는 걸 좀 알아보자. 자, 이 활동전이라는 건 뭐냐면 축삭에서 측정이 돼요. 축삭에서. 축삭에서 측정되는 급격한 막전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따로 활동전위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이제 활동전위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자. 자, x축은 시간이야. 자, 시간인데 이 시간 단위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하고 틀려. 밀리세컨드 단위로 나타나요. 자, 밀리 개념은 1초를 몇 개로 나눈 거야? 1ml 그러면 우유 1리터짜리를 몇 밀리라 그래? 1000ml라고 한다고. 1000분의 1초야. 이게 1000분의 1초. 밀리세컨드 그러면. 자, 우리는 1000분의 1초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 그지? 근데 항체라는 거 배웠어? 항체가 뭔지 알아? 세균 같은 거 감염됐을 때 우리 삐림프구가 뿜어내는 그런 단백질인데, 비림프구가 1초에 항체를 2000개씩 만들어서 뿜어낸대. 자, 그러면 이 항체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짧게 걸린다는 얘기잖아. 자, 우리는 뭔가 일을 할 때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일을 해. 자, 1초만 해도 뭐 아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은 1초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단 말이야. 아주 많은 일들.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밀리세컨드 단위로 측정하는 게 오히려 쉽게 설명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일들도 굉장히 많다. 자, 그리고 Y축은 막전. 자, 이거는 미리볼트 단위로 이루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면, 우리 왜 한강에 나가보면, 한강에 가면 그 한강에 큰 다리들 있잖아. 다리에 어떤 다리, 이 물가 쪽에 가까운 다리고 문금이 이렇게 생겨져 있어. 자, 그래서 강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는 건 이제 얼마나 올라오는지 얼마나 또 내려가는지 문금을 시간 단위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떤 축삭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지점에서, 자, 여기서 막전이가 올라락 내리락 하는 걸 시간 변화에 따라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는 축삭의 한 지점. 한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를 측정을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앞으로 이 그림에 되게 익숙해져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대략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막전이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자,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자,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이제 이 첫 번째 구간, 자, 여기를 우리가 분극상태라고 부르고, 휴지막전이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극을 받았어, 안 받았어? 자극을 안 받은 상태. 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구간은 앞쪽에서 자, 이제 그 유입된 나트륨이 있다 그러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막전이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앞쪽에서 유입된 나트륨 이온이 확산되면서 막전이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자, 이게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자, 여기를 경계로 해서 급격하게 기울기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역치라고 불러요. 이게 보통 한 마이너스 50mV 정도. 그러니까 휴지막전이보다 한 20mV 정도 높은 막전이를 나타낼 때를 역치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자, 이 역치라는 개념이 뭐냐면 활동전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작은 막전이 변하는 역치라고 해요. 자, 여기 나왔을 때 자, 활동전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작은 막전이 변하지 않은 역치라고 부른다. 그러면 역치보다 막전이가 조금 상승했을 경우에는 어때?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아. 자, 반드시 이건 넘어가줘야 돼. 최소한. 자, 그래서 이제 그 미니멈을 값을 우리가 이제 50mV 정도 역치라고 해가지고 50mV 정도, 얘보다 한 20mV가 높아지면 돼. 보통 일반적으로. 자, 그럼 이제 역치라고 불러주는데, 역치에 딱 도달하게 되면, 자,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데 닫혀있던 게 열리는 거야. 닫혀있던 게 열리는데 얘네들은 막전이 변화에 따라서 이제 열리고 닫히고가 조절되는 그런 채널인데, 자, 여기서 자, 요걸 우리가 이제 활동전이 상승기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자, 막전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 지점을 활동전이 상승기. 자, 활동전이 상승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데 닫혀있던 게 여러 개가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자, 나트륨 이온은 좀 전에 우리 안에 많다, 밖에 많다? 바깥쪽에 많다 그랬잖아. 그럼 이런 통로가 열려버리면 나트륨이 유입되겠네. 그지? 자, 플러스를 띄고 있는 나트륨 이온들이 대량으로 쑥 들어오기 때문에 막전이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지점에서 가장 높게 올라간 지점에서 나트륨 통로는 다시 닫혀버리고, 자, 이후에 자, 이제 막전이가 떨어질 거야. 자, 이 나머지 구간은 자, 요 막전이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을 활동전이 하강을. 자, 그러면 플러스를 띄고 있는 나트륨 이온들이 와 들어와가지고 막전이가 올라갔어? 그럼 이제 들어왔던 게 나가도 되겠지만 안쪽에 많이 있는 게 칼륨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칼륨이 많기 때문에 칼륨이 쫙 빠져나가면서 활동전이 하강을 이루어요. 그럼 칼륨이 빠져나가려면 어떤 통로가 열려야 돼? 칼륨 통로가 열려야 돼.
자, 그러면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이 유출되겠지? 그러면 굳이 지금 이때 나트륨 통로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다시 나가도 되지 않을까? 왜 칼륨이 굳이 열려야 될까?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고 해서 나트륨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아. 못 빠져나가는 게, 자, 요 지점. 자, 지금 나트륨이 제일 많이 유입이 돼서 막전이가 가장 높게 올라간 지점이겠지? 자, 이때 이 지점에서 안쪽, 바깥쪽 나트륨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 자, 나트륨의 이온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안쪽하고 바깥쪽에 어디가 많더라? 세포 내부하고 외부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외부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더라. 자, 그러면 이때 나트륨이 들어와서 막전이를 올린다고 올렸는데, 자, 이 올릴 거는 많이 들어오지가 않은 거야. 한 몇백 개 정도만 들어와도 막전이는 충분히 올라가는 거야. 대신에 바깥쪽에는 워낙에 나트륨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배 이상 농도가 높아, 바깥쪽이. 그래서 자, 이렇게 바깥쪽에 나트륨 농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통로가 열려 있어도 들어오기는 해도 나가지는 못하는 거야, 그 통로를 통해서.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나트륨이 막전이를 다시 정상적으로 낮춰주지 못하니까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막전이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거야. 되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막전이가 쭉 이어지면 여기가 마이너스 70mV 지점인데, 자, 이거보다 지금 막전이가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자, 우리 용어를 하나만 정리를 하자. 뭐냐면 항상 막전이가 따로, 자, 옆에다가 하나 간단하게 적는 거야. 뭘 적느냐면, 자, 어떤 막전이가 이렇게 있을 때, 휴지 막전이가 있을 때, 자, 휴지 막전이보다 막전이가 올라가면 탈분구야. 막전이가 올라가면 탈분구. 자, 그리고 막전이가 떨어지면 뭐라고 한다? 과분구이라고 표현해. 막전이가 올라가면 탈분구, 떨어지면 과분구. 되겠어? 자, 그러면 이 상태는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면, 자, 막전이가 이런 올라갔던 거는 떨어져줘야 될 거고, 내려갔던 거는 올라가줘야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다 우리 뭐라고 한다? 재분군이라고 표현해. 자, 그럼 아까 우리가 활동전이 상승기하고 하강기라고 얘기했잖아. 자,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활동전이라고 하는 거야. 급격한 변화니까. 그래서 급격한 변화니까 활동전이라고 하는데, 막전이가 올라가는 게 뭐다? 탈분극. 얘도 탈분극. 그치? 자, 이거 탈분극이고 급격한 탈분극.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활동전이 하강기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다? 재분극이라고 볼 수 있다. 됐어? 여기까지. 자, 요게 탈분극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재분극이 하는 게 칼륨 통로인데, 이 칼륨 통로가 저 나트륨 통로하고 좀 틀려. 나트륨 통로는 요거 한 1000분의 1초 동안에 잠깐 열렸다가 닫혀버려. 아주 짧은 시간이면 1000분의 1초면 잠깐 열렸다가 바로 딱 닫히는 거라면, 얘는 칼륨 통로는 열릴 때 굉장히 천천히 열려. 그러다가 닫힐 때도 천천히 닫히다 보니까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 자, 살짝 뭐가 일어났어? 활동전이 하강기 부분에서 과분극이 일부 발생하고 합니다. 자, 이때 과분극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막전이가 낮아졌을 때 막전이를 읽어보니까 대략 마이너스 80mV 정도까지 떨어지더라. 자, 여기까지 되겠지? 자, 여기 이제 활동전이가 발생할 때 어떤 막전이 변하다. 자, 그리고 이거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 막전이를 읽어보면, 자, 대략 플러스 한 30mV 정도까지. 자, 막전이가 변하기도 하더라.
자, 이렇게 나트륨하고 칼륨의 어떤 출입 여부에 따라서 막전이, 활동전이라는 게 발생한다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에다가 이제 같이 하나 연결을 시켜가지고 두 번째 이온 투과성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이온 투과성 그래프. X축이, 아니 Y축이 이온 투과성. 자, 여기가 시간.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활동전이 변화 그래프를 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보자고. 아, 흰색으로 볼까? 자, 이렇게. 자, 여기에 막전이 변화 그래프.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온 투과도를 그릴 건데, 자, 칼륨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나트륨은 계속해서 들어와. 저 앞에서 보면.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전 구간에서 나트륨이나 칼륨이 어떤 흐름이 멈추는 적은 없어. 계속 꾸준히 흘러가는데, 추가적으로 작동하는 이온 톤들의 작동에 의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오는 애도 있고 빠져나가는 애도 있고 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원래 나트륨은 칼륨보다 투과성이 떨어진단 말이지. 칼륨보다 투과성이 떨어져서 빨간색으로, 자, 나트륨 투과성이 나타날 때 이제 여기를 역치하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를 역치라고 했을 때, 나트륨이온은 투과도가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다가 역치 지점을 지날 때 급격하게 투과도가 증가해요. 자, 증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빨간색 그래프가 나트륨 투과도. 자, 그럼 이제 칼륨 투과도는 자,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나트륨의 투과성보다 칼륨 투과성은 평상시에도 높아. 자, 40배 정도도 많이 통과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칼륨 투과도가 좀 높게 유지가 되는데, 자, 이 칼륨 투과도는, 자, 실제로 칼륨 투과도가 좀 높게 유지가 되는데, 작동을 할 때 보면, 얘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자, 이게 칼륨에 대한 투과. 자, 근데 이 나트륨 투과도가 나타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 아래 부분의 면적하고 칼륨의 투과도 변화에 대한 어떤 면적 변화를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해. 되겠지? 자, 이 그림을 우리 127페이지까지 대충 얘기를 해놨고, 자, 이거 지우개를 그냥 그대로 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저 뒤에 내용을 조금만 더 살을 붙여보자. 알겠지?